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V자 반등이 올 것이냐, 아니면 W자형 침체, 장기 침체가 지속화될 것이냐 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집값 암흑기, 앞으로 더 침체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잠실권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 추세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기사들에서 이제 마이너스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좀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지적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유독 이 아파트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지라든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매라든가 모든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은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극심한 침체기가 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어쩌면 더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경제에서 출제한 하나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업소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의 얘기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모든 전체의 그 유사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참고할 만한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매도 아니고 호가 중에 유독 낮은 급급매 거래조차 간혹 매수만 있을 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대차 계약이라도 중개를 했지만 올해는 계약을 성사시킨 건이 하나도 없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관계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급급매의 물량들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급급매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가격 조정을 보면서 이제 용기를 내신 분들이 거래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봤을 때는 급급매마저도 이제 매수 문의만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팔기 위해 3주 전에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고가보다 낮은 6억 2천만 원에 내놓았는데도 근처 단지에서 5억 원대 거래가 나왔다고 해서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팔 때에는 당연히 급전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팔 때는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위 입지에 갈 때, 그리고 급전이 필요할 때,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팔거나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판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나중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굳이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대출의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내나 봤자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낮춰서 내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낮춰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팔린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추세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관망을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도 관망의 추세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되지 않고 급급매의 물량들도 문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놓아도 이제 가격들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 동네 집값은 그대로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 중에도 이제 일부의 분들은 주택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대로예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놓아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의 매물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 조정 폭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량이 많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거나 하락됐을 때 나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출렁거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의 출렁거림을 더욱더 많은 부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이 많이 오를 때는 또 많이 호가의 매물들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이 떨어지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세대들 중에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매물들이 출혈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국지적인 부분의 지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 중에도 이렇게 가격에 조정이 없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가격 방어율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우리 동네 집값은 그대로이다 하는 분들은 아마 그 지역이 어딘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도 그런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 그리고 집값의 조정을 안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이런 상승률을 보기보다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은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2003년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의 시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왔는데 보면은 급등기였던 최근에도 이제 급등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진입을 하고 나서 2003년도 이후에 국민의 정부 2022년 이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97년 98년도에 IMF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그런 분들이 명예퇴직의 자금들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오픈하거나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조세 특례법에 대한 그런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붐이 불었었죠. 그래서 이제 2005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이제 상승이 굉장히 크면 그 골이 깊다고 그러죠. 그래서 큰 폭으로 또 금융위기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2012년도까지 바닥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때 제가 부동산을 그만둘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나오는 그 기사들 미스매치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사면은 하우스 푸어가 될 것 같은 얘기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죠. 많이 올랐던 가격에 대출을 안고 샀던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략을 하면서 이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바닥이었는데 이 바닥 시점에 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보여져요. 저 역시도 이때 공포기 때 주택을 사기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금자리 주택까지 공급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까지 늘린다고 하니까는 더 극심한 공포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곤두박질을 쳤죠. 이때가 지금과 같이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시는 대표 관계자분이 거래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때 부동산의 거래가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을 했던 80% 이상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 시기가 왔을 때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장 바닥에 살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가 지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전세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주택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많이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 시점, 간극의 차이가 나오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전환 수요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전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간극이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차이에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샀던 시장이 이제 2013년도를 지나가지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 수요가 일어나게 됐고, 그런 수요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또 보금자리 주택 이런 이유에 주택 공급이 없어지면서, 왜냐면은 이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수요는 많고, 이러한 수요들이 매매 수요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2016년도를 지나서 2018년도, 19년도 이때 부장을 하는 물량들이 이제 소폭의 경쟁률을 발생시키게 됐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당시 2017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급등 장세에 있었던 시장에서는 몇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2021년도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저금리였던 기조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금리가 빅스텝,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이제 관망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마이너스 0.16%, 201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대 하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지표는 하락 추세를 하고 있고요. 이 추세가 더욱더 갈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추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그런 완화책들부터 조금씩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본다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꺾이고 어떻게 보면은 호가에 높았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영원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하락 반등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가격의 아파트일수록 이 하락의 골이 깊고요. 하락폭이 만약에 깊게 되는 아파트 지역들, 그리고 아파트일수록 이 상승의 폭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세종시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조정은 많은 사람들의 공급 측면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심리와 공급 측면이 맞물리기 때문에 하락폭도 큰데, 이런 아파트들은 반드시 바닥을 딛고 조정하는 국면이 옵니다. 그 조정 국면을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아파트의 상승 장세보다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추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초등학교를 낀 학군의 아파트, 앞으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이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실 엘리트라든가 그리고 이런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아파트들 눈여겨보시면서 하락폭의 추세들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의 토지 거래량마저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거래량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DSR에 이제 주변에서도 토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DSR의 그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쩌면은 많은 자산을 늘리기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비주택의 거래량들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화두가 되는 것은 V자 회복,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W자형 침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상승 국면을 얘기하는 분들은 V자형 반등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복이나 아니면 바닥 시점을 내년 2분기 또는 내년 하반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정부 정책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회복이 언제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정부 정책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이
이상의 수준의 정책들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시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W자형 이제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체기가 지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 2025년도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될 것이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침체기,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낮은 금액으로 무언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주택을 탈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과연 될 것이냐, 그거는 아직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6년도까지 지금부터 4년간 이런 침체기를 겪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은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반등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자산을 많이 일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조정 장세를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대출의 완화 시점에 오게 된다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반등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폭의 추세가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는 그 조정의 폭이 작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관망의 시기로 돌아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 시기 속에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반등을 외치고 내가 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고, 이걸 떠나서 우리 자산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이 회복 추세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회복 추세를 만약에 계속해서 침체하게 된다면 부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침체가 지속된다면. 왜? 부동산을 사고 안 살고를 떠나서 부자들은 침체가 와도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캐시플로우들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아무리 극심한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은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내가 근로소득만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무주택으로 내가 전세나 월세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익 실현의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W자형의 침체냐, V자의 반등이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많은 수익원들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침체기가 왔을 때 내가 정말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택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만약에 무주택자인 분들이라던가 그리고 자산가가 아닌 분들이라면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 극심한 침체가 왔을 때 내가 현금의 흐름이 되는지,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금 흐름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자산을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